8월 27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가을 장마가 다음 달 초까지 지속되면서 전국에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강원지방 최저기온은 오늘 17도, 예상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지방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 3주기 대학 기본 역량진단 가결과에서 고비를 마신 강원도 내 5개 전문대가 재정지원 선정 대학 확대를 통해 강원도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와 대학 기본 역량진단 결과와 갈등 상황 짚어보고요. 또 우리 관내 문학의 소식 한 주간 문화활동 소식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또 영월 서부시장 내 일부 점포가 통행로내 불법 건축물을 사용함에 따라서 이 방문객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월 서부시장 불법 증축물로 인한 불편사항 또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8월 2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공립특사학교인 원주 청원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증개축 기간 동안 임시 공간 마련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학생들의 옛 학성초등학교 이용은 교내 경사로 및 장애인 전용 화장실 추가 설치로 인한 예산 소요와 급식 등의 현실적 문제가 만만치 않다며 하지만 학생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최선의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 지역 음식점과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김치 인증제가 추진됩니다. 횡성군은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외식 급식업체의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올 연말까지 음식점과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으로 인증 획득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영월 군이 주최한 영월 30초 광고제에서 장용근 감독의 드라이브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작품은 명승 제76호 섬돌 등 영월을 배경으로 하는 한 편의 버디무비 예고편을 보는 듯한 감각적이고 차별화된 연출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대학 살생부라고 불리는 3주기 대학 기본 역량진단 가결과에서 강원도 내 대형 사립대 2곳이 제외되는 등 대학 절반이 탈락하면서 도내 대학들이 평가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3주기 대학 기본 역량진단을 둘러싼 갈등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교육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도내 4년제 대학 2곳과 전문대 5곳 등 총 7개 대학이 탈락해서 해당 대학들의 반발이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5개 전문대 총장단이 최문순 지사와 면담을 갖고 공동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우선 이번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금 실시하는 건데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가 흔히 좀 대학 살생부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학의 경쟁력을 좀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의 평가서를 제출한 도내 4년제 대학 8곳 중 상지대와 카톨릭 간동대 그리고 전문대 7곳 중에 송호대, 세경대, 한국골프대, 성곡대, 강릉 영동대 등 5곳이 무더기로 탈락해서요.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36개 교와 전문대 97개가 선정이 돼서요. 전체적으로 진단 대상 중에 한 27%가량이 탈락한 데 비해서요. 도내 대학의 탈락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요. 당장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비 등 일반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산학협력과 같은 특수목적 지원이라든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만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가 그 올해 그 일반 대학 4년제 대학의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한 예산을 보니까요. 평균 한 48억 3천만 원이었고요. 전문 대학의 경우에는 평균 37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같은 금액이 좀 끊길 경우 아무래도 대학 재정이 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유난히 강원도 대학이 이번에 많이 탈락을 했고요. 특히 이번 대학 기본 역량 평가 결과로 3년 동안 또 국비 지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대학 측에서도 결과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이의를 지금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탈락한 7개 대학은요. 좀 일단 일제히 평가 결과에 불복하고 빠짐없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그 이의 신청 결과는요. 이번 달 말쯤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전의 경우를 좀 돌이켜 보니까요. 큰 기대를 좀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년 전에 그 2주기 진단 때에도요. 도내 11개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크게 반발하기도 했지만 크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은요. 재정 지원 중단으로 좀 학교 운영에 좀 어려움도 크겠지만 무엇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 건요. 다음 달 10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데 대학들의 이미지에도 좀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모집에 좀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즉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도 좀 차질을 빚게 돼서 악순환을 반복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고요. 그 대학 진단의 중요한 지표가 지금 학생 충원율에 대한 배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교육부의 그 발표가 도내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도 좀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네. 다른 도에 비해서 유난히 강원도 대학이 많이 탈락했는데 그렇다면 대학 기본 역량 평가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 평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평가는 어떻게 좀 이루어졌습니까? 이번 그 대학 진단 평가를 보면요. 일단 그 권역을 묶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반 4년제 대학은 대구 경북 지역 대학과 묶여서 평가를 받았고요. 전문 대학은 충청권과 묶여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 지역 특성이라든가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소지가 좀 다분하고요. 실제 그 올해 전문대 진단에서 도내 7개 전문대학은 충청 소재 15개 전문대학과 권역을 형성해서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평가 결과를 보니까 강원 충청권 전문대학 중에서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대학이 15개입니다. 그 15개 중에 도내선 단 2곳뿐이고요. 충청권이 13곳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 거꾸로 얘기를 해보니까는 그 도내 전문대는요. 7곳 중에서 5곳이 탈락을 한 거고요. 충청권은 15곳 중에서 단 2곳만 탈락을 한 겁니다. 그 다시 말해서 그 도내 대학의 71%가 탈락을 한 거고요. 충청권은 13%만이 탈락한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그 평균 탈락률이 21%에 그친 거 보면 도내 그 전문대 탈락률이 한 전국 평균으로 봐도 한 3배 정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네. 이 때문에 그 대학 관계자는요. 애초에 좀 일부 지역에 좀 편중될 거라면 권역을 묶는 이유가 뭐냐. 균형 안배를 했다는 명분도 내세우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전국 대학이 소속된 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든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요. 최근에 입장문을 내서 과도한 경쟁 유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그 탈락 대학의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도내 전문대 5개 대학 총장들이 최문순 도지사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공등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최문순 지사와 그 5개 전문대 총장이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날 총장들은 면담을 통해서 강원도가 그 교육부를 상대로 그 지원 대학을 좀 확대를 하고 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그 지역사회 여론을 좀 강력히 전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의 그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책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그 총장들은요. 3년 전인 2018년 진단에서도 강원도 내 11개 그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는데 이들 대학이 마치 좀 부실 대학으로 낙인을 찍혀서 학생 모집 경쟁률이 급감한 이 후유증이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고요. 특히 이번에 좀 탈락한 대학들을 보니까요. 원주와 행성, 영월, 좀 여기 원주 인근에 있는 대학이 대거 포함이 됐는데요. 이들 지역 대학이 폐교육까지 몰릴 경우에 도시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요. 지역의 인구라든가 경기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 정창덕 그 행성 송우대 총장이요. 지사와의 면담에서 그 대학 규모와 행정력이 제각각인데 대학별 비전과 목표치를 보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를 했다.
그리고 강원 지역 대학에 와야 할 국고금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도 어긋나다 이렇게 좀 꼬집었고요. 이윤보 좀 행성 한국 골프대 총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다가 처음으로 이번 평가에 참여를 했는데 오히려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힌 것 같다면서 평가 방식을 수도권 종합대학에 맞출 것이 아니라 장래성이 있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도별 평가를 보면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자, 이렇게 지역 대학이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건의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내놨습니까? 예, 최문순 지사가 이날 전문대 총장의 좀 요구대로요. 교육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밝혔고요. 또한 도내 전문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최 지사는 좀 어려운 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 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교육부 장관 면담을 비롯한 교육부 항의를 즉 총장단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전문대 등록금 지원이나 비대면 시설 구축 등을 검토해서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이런 평가 결과가 지방대 소멸이 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강원도는 좀 아시다시피 지리적이나 산업 기반 등 좀 다른 지역과 좀 특성이 다른데요. 이 때문에 대학 진단 평가 역시도 타 권역과 좀 분리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최상책이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교육부가 이 같은 요구를 들어줄 상황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요. 더욱이 지금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도 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자체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최우선책이라는 게 상식적인 대책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좀 선행돼야 할 것이 있는데 정부의 의지입니다. 최소한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의 모집을 좀 축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이 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이 좀 무너지면요. 일단 지역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주 좀 의료기 산업의 성장 과정을 좀 돌이켜 보면은 대학이 지역의 맞춤형 인재를 좀 육성하기 위한 좀 학과 개편이라든가 지역 특화 산업에 맞는 선제적인 연구라든가 인력 양성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어찌 보면 좀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다른 도에 비해서 유난히 탈락 대학이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한 주간 관내 문화 소식 챙겨봅니다. 윤지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에서는 통일을 염원하는 공연이 오늘 문화의 거리에서 펼쳐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21회 통일맞이 회원 상생 행사가 오늘 오후 4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 상술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계획한 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2년 만에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인데요. 강원 민예총 원주지부가 주관하고 또 원주시가 후원합니다. 공연은 통일을 염원하면서 생명의 원천인 자연운과 또 사람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상생과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상생을 통해 공존한다는 명제 아래 해원과 상생의 장으로 구성해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첫 번째 장 해원마당에서는 하늘의 울림을 표현하는 북소리 공연으로 막을 엽니다. 땅의 디딤을 상징하는 살풀이 공연과 민요 병창이 이어지고요. 또 두 번째 장 상생마당에서는 공존을 위한 소리와 몸짓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담은 아코디언 선율을 들려줍니다.
옛부터 전래된 강원도의 전통 소리와 지역의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풀어낸 창작곡도 국악 앙상블의 연주와 노래로 감상할 수 있고요. 또 풍물 한마당에서는 대금 연주와 사물놀이, 상모 돌리기, 또 부포놀이, 살판과 소고놀이, 12발 번화놀이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원민예총 원주지부 신순의 사무국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해원 상생이라 하면은 역사에 대한 진정성과 사랑과 자연과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태평성대 국민 대안을 기원하면서 해원 상생의 장을 마련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행사 내용으로는 저희가 이제 제1장 해원마당과 상생마당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울림, 땅에 디딤, 민요병창, 아코디언 연주, 휴전 국악 공연과 풍물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거고요. 우리가 역사 속에 아픔과 상처를 치유한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27일 오후 4시에 문화의 거리 상설 공연장에서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원주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통일을 같이 염원하면서 우리 해원과 상생의 장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주에서는 주말 오후에 클래식과 또 재즈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음악회도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아노 트리오 피아스트가 여름날 오후 정형화된 클래식과 자유로운 재즈의 환상적인 만남을 제시합니다. 29일 일요일 오후 4시 베고나트홀에서 개최하는 연주회를 통해서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영, 첼리스트 김미나, 피아니스트 최진화 씨가 함께합니다. 맨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를 비롯해서 피아졸라의 4개, 또 쉰필드의 카피 뮤직 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의 웃옷을 잠시 벗고 또 재즈 감성의 곡들을 마주하면서 느낀 다채로운 감정의 여정을 따라서 마음속 풍경을 그려보는 음악회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피아스트의 김미나 첼리스트에게 들어봤습니다. 저희 연주회 시기가 여름과 가을이 교차되는 계절인 만큼 무언가 고전적인 클래식이 아닌 역동적인 음악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탱고와 재즈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곡들을 중심으로 이번 공연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들은 곡들마다 저마다 굉장히 개성이 짙은 곡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의 몸은 한국에 있지만 비록 상상으로라도 읽고 싶었었던 책 한 권 들고 유럽의 어느 한 공원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배낭 하나 메고 우리나라의 정반대에 위치한 남미를 여행하거나 아니면 담배나 와인을 함께 할 것 같은 그런 미국의 한 카페를 상상할 수 있는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번엔 영월로 가보겠습니다. 제24회 김삿간 문화제 전국 민화 공모전 수상작이 결정됐다고요? 네, 24회 김삿간 문화제 전국 민화 공모전에서 월중도를 출품한 우은경 씨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영월 조선민화박물관은 제24회 김삿간 문화제 전국 민화 공모전에서 월중도를 출품한 우은경 씨와 까치와 호랑이의 대구 복무초교 박지민 학생이 각각 일반부와 학생부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수여되는 월중도는 영월의 고지도 8폭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공모전에 진행되는 영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상이 주어지는 최우수상은 차용순 씨의 호렵도와 문혜영 씨의 김홍도의 해상군선도에게 돌아갔습니다. 장려상 이상 수상작 전시는 다음 달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선민화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네. 자, 평창군의 농악축제는 취소됐다고요? 네, 평창군과 평창둔전 평농악보존회는 올 9월 예정이었던 평창농악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둔전 평농악보존회는 군과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비대면, 언택트 공연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 재확산되고 있어서 지역사회와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서 축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김철구 평창둔전 평농악축제위원장은 2020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축제가 취소돼서 너무 아쉽지만 지금은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서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주간 관내문화 소식 윤지혜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부시장 내 일부 점포가 통행로 내 불법 건축물을 사용함에 따라서 방문객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영월 서부시장 불법 증축물로 인한 불편사항 또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되는지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영월 서부시장 청룡포 맛집 박명희 사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박명희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일찍 나오신 건가요? 너무 이른 시간이죠?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오프 시간하고 맞물려서 괜찮습니다. 아, 일찍 나오시는군요. 네. 이 서부시장 내 일부 점포가 통행로 내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가게 운영하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좀 오래되진 않았고요. 이제 9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9년 차. 예. 네. 그러면 직접 이렇게 사업하고 계시면 현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불편사항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장 내 통행로의 시설물과 물건들 언제부터 이렇게 내놓게 된 겁니까? 아마도 제가 여기에서 그 가게를 운영하기 전부터 네. 계속 그렇게 돼왔던 것 같아요. 시기를 특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가 영업을 한 이후로도 계속 그게 이제 쉬워지거나 이렇게 시정되는 부분이 전혀 없이 오히려 더 많이 물건들이 그 통행로 부분으로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자판이 앞으로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통행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주로 그러면은 통행로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런 물건들이? 주로 어떤 물건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종류의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네. 야채라든가 좀 다른 여타 그 업종에 관련된 그런 물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메밀전병으로 되게 유명하고 또 중국에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런 업종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좀 이렇게 앞으로 그 자기의 원래 공간에서부터 조금 더 앞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점점점 그게 경쟁처럼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내 상품을 좀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앞으로 더 나가는 거죠. 네. 저 집도 나왔는데 나도 나가지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영월은 유난히 작년에 코로나19로 좀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이거든요. 특히 이제 서부시장이. 어떻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전통시장인데 어떤 불편들을 좀 많이 호소하시는지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통행이 불편하다는 점이에요. 이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이 시장을 이용을 하고 찾고 있는데, 근데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들 손잡고 오시다거나 혹은 이제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들이나 혹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이제 유모차를 개조해서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 전동차 타시는 분들이 다니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가. 우리 박명희 사장님께서도 이 서부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데 실제 이런 불편을 같이 느끼시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저희 가게와 이제 인접해 있는 부분이 특히나 조금 더 심해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말이라든가 또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그 관광객이 몰리는 철 같은 경우는 제가 손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손님들도 지나가기가 불편한데 휠체어를 타셨다거나 전동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지나가면 비켜달라고 나가서 막 이제 손짓을 하고 중간에 정리를 해서 그분들 먼저 보내드리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의도치 않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제 영월이 청정 지역에다가 또 볼 것도 많고 관광지도 많아서 아이들 데리고도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유모차 이용하는 분들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겠군요. 네.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시면 시장 이미지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말이죠. 더군다나 이 불법 증축물뿐만이 아니라 화장실 때문에 또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다고 들었거든요. 화장실은 네. 어떤 불편사항을 겪고 계신 건가요? 이 화장실이 저희가 영월 서부시장 안에도 유독 그 메밀 전병을 팔고 있는 그 골목 안에 한 개가 있어요. 화장실이 한 개가 있는데 물론 안에 들어가면 이제 2칸 혹은 3칸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장실 하나를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 불편도 물론 있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중에도 그 불법 건축물에 막혀서 사실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도 빨리 좀 개선돼야 되겠네요. 네. 자, 이에 대해서 영월군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셨고 최근 또 영월군 장애인협의회 측이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영월군에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서부시장 불법 증축물과 서부시장 환경 개선에 대해서 어떤 좀 조치를 하겠다라는 답변은 좀 받으셨나요?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받았던 거는 지금 현재 그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자리가 이제 건축물 대상상 거기가 도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건축물법상도 이제 위반이기는 한데 실제로 여기가 이 건물이 지어진 지 벌써 시간이 꽤 흘렀고 그래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니 또한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개선 사항이나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고 실제 그 지자체 관련자분께서 이제 나와서 상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러 오시면 상인분들의 반발도 굉장히 거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제가 느끼기에 그냥 약간 회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었고요. 지금 뭐 장애인협회에서 말씀하셔서 그 공문이 올라갔다거나 어떤 시정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는지는 저는 아직은 이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상인들 자체에서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영월군의 행정적인 지도도 좀 필요해 보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 서부시장 청룡포 맛집 박명희 사장이었습니다. 8월 27일에 함께한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